안녕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화 이야기도 듣고 물이 솟아나는 것이 용천수라는 이야기도 했죠. 오늘은 돌 밑에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비닐을 이용해서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물가에 나왔으니까 물속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에 있는 손반천에 와 있어요. 손반천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천이 된 곳이에요. 선생님은 이곳에서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빈통 4개 하고 모종삽을 준비했어요. 선생님이 돌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먼저 돌을 주워 오도록 할게요. 자, 돌을 주우러 가겠어요. 너무 크지 않은 엄지손가락만한 돌이 보이면 통에 담아 볼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돌을 모았으니까 다른 통에는 흙을 담아 볼게요. 사용한 흙은 나중에 제자리에 부어 놓도록 할게요. 흙도 준비가 됐어요. 이번에는 실험을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물을 떠오겠어요. 짠! 물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이 흙을 담아왔고 여기는 돌을 담아왔는데, 자, 우리 친구들 생각에 제주도에 돌이 많을까요? 흙이 많을까요? 맞았어요.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반대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육지는 흙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구름이 막 끼더니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물을 한번 부어볼까요? 잘 보세요. 자, 보슬비는 많은 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비가 내리고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똑같이 내려야 돼. 보슬보슬. 자, 봤더니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자, 볼까요? 제주도에는 물 다 어디로 갔어? 밑으로 쑥 내려가 버렸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봤더니 여기 보세요. 물이 쑥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네. 그런데 비는 조금만 오지 않고 아침부터 내린 비가 밤까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우르릉 캉캉 번개도 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자, 물은 같이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돌을 보니까 돌 밑으로 물이 쑥 내려가고 위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봤더니 위에는 뽀글뽀글 천천히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 봤더니 물이 이제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제주도는 화산섬이나 돌이 많은데 그 밑으로 물이 쑥 내려가고 육지에는 아직도 위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비가 내려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돼도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왔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자, 확인해 볼까요? 제주도는 이거 봐, 밑에 돌에 물이 꽉 차였고 많이 내리니까 넘쳤어요. 여기는 봤더니 뽀글뽀글 아직도 밑으로 물이 내려가고 있고, 선생님 이쪽을 봤더니 보세요. 아직 밑으로 물이 다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넘치고 여기도 넘쳤어요. 자, 밑에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밑에 물이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물이 없기 때문에 위로 넘쳐나죠. 이렇게 솟아서 넘치는 물이 선생님이 동화에서 얘기했던 용천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을 했는데 용천술은 주로 바닷가에서 솟아나요. 할머니 집은 저긴데 저기 바닷가까지 가서 물을 길어 오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군다나 물을 조그만 통에 이렇게 담아오는 게 아니고 이런 통에 10개의 분량의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등에 이렇게 지고 집으로 옮겼다 그래요. 자, 물이 떨어지면 또 바닷가로 물을 길러 가야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물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아주 아껴 사용을 했어요. 쌀을 씻거나 야채를 씻은 물은 커다란 통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해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쓴 물을 절대 버리지 않고 아껴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 요즘 같은 사람들은 물을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이 물이 넘치는 솟아나는 용천수에서 계속 물을 떠다가 사용해도 거기에 있는 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날씨가 엄청 따뜻해지니까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들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볼까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되니까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어. 구름이 생기는데 날씨가 계속 더우니까 구름이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커지니까 더 이상 무거워서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구름이 비를 우리에게 줘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산에만 내릴까요? 아니에요. 자, 산에도 비가 내리고, 자, 목마른 우리 젖소에게도 비가 내렸어요. 나한테도 비가 내리니까 나도 우산을 썼네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내리고 바다에도 내려요. 자, 그리고 저기 밭에 가서 보니까 당근밭에도 내리고 고추밭에도 내리고 여기 배추밭에도 이렇게 비를 다 쏟아내면 구름이 점점 작아져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햇님이 고개를 살짝 내밀고 따뜻한 햇빛을 우리한테 막 비춰줘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뭐가 생길까? 맞았어요. 다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은 다시 커지고 커져서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면 우리한테 다시 비를 주고 이렇게 물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비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비가 돼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비를 내려줘 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물가에 나왔으니까 우리 물가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 또 물속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어이구 차가워라. 아이고 차가워라. 자, 선생님이 뜰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물고기가 들어가는지 볼까? 어디 보자. 어디 옆에도 한번 가보고. 물고기야 들어와줘. 자, 어머, 이거 봐봐. 다슬기가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네. 요 다슬기라는 친구는 아주 깨끗한 물이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물은 아주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옆에 애벌레는 언제 이 물속에 들어가 있었을까? 아마 나무 위에서 잘못해서 뚝 떨어져서 물속에 들어갔나 봐. 아직도 살아있어요. 꼬물꼬물. 숲으로 보내주면 이 아이도 나중에 훌륭한
나비나 나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엄청나게 큰 수초가 막 신나게 춤추고 있어요. 자, 물살이 세니까, 오, 이거 보세요. 우와, 신났어요, 신났어요. 이거 보세요. 우와, 수초가. 근데 여기 봤더니, 다슬기도 붙어 있어. 이거 봐. 수초에. 나무도 있고. 자, 또 물에서 놀게 놔줄게요. 아, 물고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물고기 나와라. 선생님이 오늘 물속에 들어와 봤더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물고기는 찾지 못했지만 다슬기도 보고 수초도 보고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애벌레까지 저희가 구출을 했어요.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물가에 나오면은 물속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친구들도 같이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용천수 비밀도 알아보고 비닐을 이용해서 물의 소란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재미있었나요? 아, 좋아요. 물은 하늘에서 비가 골고루 내려야 되는데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먹을 물도 부족하고요. 어떤 곳에는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집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이런 일들은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그렇다고 해요. 친구들,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꼭 끄고 양치할 때 양치컵도 쓰고 세수나 샤워할 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절약이 돼요. 자, 비누칠할 때 물 잠그고 하는 행동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물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건 아껴야 오래 쓰겠죠?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